에, 우선 이제 제가 그 다녀온 코스를 이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르셀로나거든요. 바르셀로나. 여기 스페인입니다. 여기 스페인이고 바르셀로나. 그 중간쯤에 스페인의 땅덩어리 중간쯤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여하튼 꼬박 14시간이에요. 14시간인데 그 뭐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도 굉장히 힘듭니다. 앉아가지고 있으면 14시간 뭐 어디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겨우 화장실만 다녀오는데 고역 중에 고역이죠. 그래도 잘 이겨내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호텔을 이용하면은 편리는 하지만은 좀 부자연스럽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얻었더라고요. 아파트 방이 4개짜리고 또 우리나라 아파트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열쇠를 건너받고 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우리 식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저는 방 하나를 독방을 썼습니다. 독방을 썼으니까 마음 편하게 거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흘밤인가 자고 이제 스페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가까운 곳을 몇 군데 다녀왔지 스페인 전체를 보려고 하면 다른 데는 전부 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페인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요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도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동쪽으로 옮기죠. 동쪽으로 옮기는데 이 지중해는 저도 뭐 처음 경험입니다만도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뭐 호수 물결이 잔잔하게. 그런데 딱 그 배를 타고 사방을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분명히 바다는 바다인데 물결은 파도 갖고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배는 74,000톤짜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제가 경험해보니까 충분해요. 그 태평양을 가로지른다든지 이런 크루즈선 같으면은 좀 작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2019년이니까 2019년이 싶은데 우리 문지의 회원들을 모시고 그 옆에 이름이 지금 원래 기억이 안 나네. 11만 톤짜리 배를 타고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속초 갔다가 브라디보스톡 갔다가 일본 동해안에 뭐 조만한 무슨 뭐 작은 소도시인데 그것도 원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이제 거기 갔다가 마지막에 속초에 내려주는 그런 곳 5박 6일인가 다녀왔는데 그때는 11만 톤짜리를 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배나 이번에 탔던 74,000톤짜리나 배가 작다 하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파도가 없으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지도에는 지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마르세유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마르세유라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름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들리질 않아요. 마르세유는 안 가고 칸이라는 데가 또 칸 영화제로 유명한
인구 한 7, 8만 되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소도시인데 거기에 크루즈선이 닿아가지고 관광을 이제 유도하니까 얼마나 이제 이름난 도시가 됐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니스라고 있습니다. 칸보다는 한 몇 배 큰 도시인데 니스라는 도시를 갖고 니스하고 붙어 있는 모나코 공화국, 모로코가 또 있거든요. 모로코가 헷갈리는데 모로코는 이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아프리카에 있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모나코는 요 동그라미 있는 요 부분입니다. 모로코 공국이라 그러는데 인구 한 3만 얼마 나라를 갈 것도 없죠. 거기를 갔다가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제 이탈리아에서 제일 서북 쪽에 있는 도시가 제노아라는 도시인데 이게 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도 제노아를 영어로는 제노바라고 그래요. 제노바. 원래 이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은 그 나라에서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편리해가지고 북경하지만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라고 그래요. 입에 이어가지고 북경 계속 다 통하고 하니까 우리끼리야 별 문제가 없지만 원칙으로 하면은 그 지역 그 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불러주는 게 원칙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제노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노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표기로는 ROMA입니다. ROMA 로마. 영어식으로는 ROME. ROME 겨누고 발음은 로마. 그게 저로서는 좀 못마땅합니다. 이중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건 영어식 발음은 어떻고 현지식은 어떻고 어쨌든 제노아 하는 도시를 갔는데 제노아는 이제 콜럼버스의 고향이래요. 콜럼버스 출신 도시. 그리고 제노아 공화국이라고 옛날에 중세에 그런 나라, 작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 포르토피노 포르토피노 440명 돼 있죠. 여기에 배가 뭐한테 들리느냐? 하여튼 큰 배니까 항구에 접안을 못할 정도로 작은 항구입니다. 작은 항구라서 이제 작은 배가 또 실어나르고 이래 하는데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을 해가지고 작은 배를 기다리면서 살펴봤는데 경치는 정말 그저그만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 관광지냐 하면은 한 곳에서 포토존 사진 찍는 구역에 한 사람이 10분인가 얼마 이상 머물면 벌금 40만 원 물어요. 그렇게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근데 마치 그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저는 다행히 제일 관심 가는 곳이 왼쪽 산이라 할 것도 없지만 산 정상에 고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성인가 싶은 느낌 들어서 거기를 이제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마땅찮아요. 어린 애들 따라갈 애들도 아니고 서도 보고 가자 하려고 해도 그것도 너무 많잖고 안 되면 내 혼자 갔다 오지 하고 이제 그랬더니 며느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이 그 고성까지 한참 걸려가지고 올라가서 경치를 내다봤는데 정말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루즈선이 들리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포르토니오, 포르토피노, 피렌체, 피사 여기를 하루 동안에 둘러봤습니다. 피렌체도 플로렌스, 영어로는 플로렌스예요. 그렇게 피렌체에 갔다 왔다. 그래, 나는 플로렌스 갔다 왔는데 이러다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피렌체도 불러주는 게 맞거든요. 인구가 제법 많고, 요거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입니다. 피사는 피사 사탑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아마 그림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바타 베키아, 요거는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작은 항구입니다. 여기는 뭐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 배가 닿는 곳이다. 로마는 바닷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로마도 인구가 그렇게 안 많아요. 300만이 안 되고, 나폴리가 한 100만, 외곽지 합치면은 그보다 더 많다 하는데, 나폴리는 통과만 했죠. 멀리 버스 타고 멀리 통과만 했고, 세계 3대 미항의 맛은 못 봤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나폴리 쪽으로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때도 나폴리 시내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항하는 거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로 유명한 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말피 해안, 여기 이제 동네 이름인데 포지타노 강도 조그마한 마을도 있고 몇 개의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의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말피 해안이.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바티칸 시티는 돌아오기 이틀 전에 예약을 해놨는데, 로마에서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택시 잡는다고 이 택시도 식구가 7명이 되니까 큰 차를 잡으면은 7명이 탈 수 있는 걸 잡으면은 한 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2대를 잡아야 돼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도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한 30분 아마 지체를 하다가 결국 시간을 놓쳤습니다. 예약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시간에 안 들어가면 무효예요. 그러면 말로는 아버님 한 50만원 날렸어요. 그래. 야, 무슨 그렇게 돈이 비싼데 입장료하고 가이드 팁하고 뭐 어떤 거 그래가지고 한 50만원 구경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그러시면 어쩝니까? 바티칸 시티는 옛날에 두 번이나 봤던 곳이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안 봐도 됐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유산, 저로서는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도대체 그 나라에는 어떤 세계 유산이 있는가, 이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우선 이 세계 유산이라고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를 합쳐서 부릅니다. 복합유산 하는 거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세계 유산은 1154점이에요.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 58점, 중국 56점. 중국의 56점 가운데는 중국이 자연유산이 많습니다.
자연유산이 많은 게 하나의 또 이유이고, 독일이 많고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5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여기 지금 이탈리아,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앞으로 혹시 이런 나라를 가시게 된다면은 그 나라에 어떤 세계유산이 있는지, 이번에 여행 가는 행선지에 세계유산이 포함되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15점밖에 안 되는데 순위가 따지면은 23번이다. 23번째다. 그 스페인에서는 49점이라고 그랬잖아요. 49점이라고 그랬는데 안토니 가우디라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 사람의 작품이 7점이 그냥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7점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의 산지 성문인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산이 이렇게 이제 9개, 7개 절을 하나로 묶어놨듯이 가우디 작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은 모두 7점을 딱 지정해가지고 세계유산이다. 그 가운데 제가 가는 곳이 딱 5곳이에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5곳이고 2군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안 갔던 곳 2곳을 찾아봤거든요. 자, 우선 7곳이 어디냐? 구엘 하는 사람이 자주 나옵니다. 백작으로 이제 벼슬을 했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대에 스페인에서 국지의 재벌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엘이 부탁으로 가우디가 공원도 만들고 구엘 저택도 지어지고, 구엘 저택으로 말하는데 그게 공식 공전이에요. 한 개인의 가정집을 공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면 어느 정도 뭔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5점이 5점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우디 성당, 쉽게 말하면 가우디 성당인데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 해야 되는데, 사그라다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성자입니다. 성. 파밀리아는 패밀리, 영어로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가족 성당, 성가족 성당.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글자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반복될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거든요. 요즘 내 머리가 둔해져가지고 한 머릿속에 빨리빨리 입력이 안 돼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자, 구엘 공원, 카사밀라, 카사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카사 봤대요. 카사는 SA 카사인데 역시 스페인어인데 이거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 그러면 구엘 밀라의 주택, 바토요의 주택, 카사 바토요. 카라코 발음하기도 하고 까라코 발음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카라코로 이제 발음을 해놨습니다. 바트요라는 사람의 집, 밀라라는 사람의 집, 누가 지어줬느냐? 가우디다. 안토니 가우디다. 자, 5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엘 공원, 카사밀라, 사글라다 파밀리아, 카사바트요, 구엘 궁전. 이 5점은 이번에 가서 사진도 찍었고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교에 있는 몬셀라트 하는 데 갔습니다. 몬셀라트 하는 데는 송곳 모양의 톱날 같은 산이다, 그런 의미인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참 떨어진 그 능선을 바라보니까 정말 뾰족뾰족한 무슨
바위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를 현장에 가면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다. 기분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찾아간 곳은 그 수도원 어떤 수도원 쪽에 이제 차를 세우고 그쪽에 이제 온셀라트를 봤는데 뾰족뾰족하다기보다 그냥 청송 중앙산 같은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큰 바위들이 뚝뚝 쏟아 있고 어쨌든 장관을 이루는데 이 가우디가 많은 작품을 남긴 영감을 이 몬셀라트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몬하는 것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마운틴, 영어로 말하면 마운틴인데 셀라트는 뾰족하다. 몬셀라트, 뾰족한 산, 송곳 같은 산. 자, 이 산 모양을 보고 가우디 작품에 영감을 얻은 곳이다. 자, 가우디가 어떤 사람인가? 오남매 막내다. 1852년에 태어나가지고 1926년 74세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 총각입니다. 장가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는지 어쨌든 건축 일에만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건축학교를 재수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곡선 이 사람 작품은 직선이 잘 안 보입니다. 주로 곡선, 벽과 천장이 굴곡을 이루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가 넘쳐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축물을 남겼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오는 관광객들이 가우디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가우디 작품이 하나도 없다. 가우디 작품이 수도 마드리드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바르셀로나는 사람 안 옵니다. 물론 영 안 오게 하겠나마. 그러니까 한 위대한 건축가가 바르셀로나를 살렸고 세계 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 분야에서 뛰어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본인의 명성은 물론이지만도 그가 끼치는 영향, 죽고 나서까지도 그 영향이 절대적이다. 바르셀로나를 모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어딜 가도 관광객이 북적거립니다. 관광객이 북적거리는데 가장 관광객이 많은 곳이 이 가우디 작품들이 있는 곳이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전차에 충돌해가지고 죽었답니다. 전차에 충돌해 죽었는데 성당을 내가 죽더라도 성당을 왕호해달라. 원래 이 성당은 가우디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건축학교 스승인 바르이온가 하는 사람이 어디 이름이 나옵니다만도 바르이온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 한 2년인가 뒤에 그만둡니다.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자한테 맡기고 그래 이제 가우디가 물려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43년인가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저는 자꾸 사그라다를 그라나다로 자꾸 혼돈을 해가지고 여기에 몰두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전차에 충돌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내가 죽더라도 성당을 완공해달라. 전 재산을 성당에 기부해달라. 장례식은 하지 말아달라. 이 사고원하고 한 사나이를 살았는데 사고 현장에서 택시가 세 대를 와가지고 다쳐 넘어진 사람을 보고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안 태워요. 가운데인 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웬 거지가 다쳤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어떤 병원에 또 첫 번째 같은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런 고비를 안 겪었더라면은 우리가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냐. 아무리 거짓골이라 하더라도 지금 죽어간다고 봐야 될 사람을 빨리 병원에 옮기는 거, 이거는 누구라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하나의 일종의 예물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가우디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관광객의 헌금에 의존하는 게 이 건축 비용의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172.5m 되는 주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더 높이 만들면 안 되느냐? 가우디가 만들 능력이 없어가지고 200m, 300m짜리 높은 탑을 만들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 이 정도 높이만 했느냐 하면은 바르셀로나 남쪽 편에 192m짜리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라 할 정도는 아니고 언덕인데 그 언덕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르셀로나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다 보입니다. 물론 가봤습니다만도 이 언덕은 몽주익 하는 언덕인데 이 언덕은 신이 만들었다. 가우디가 만드는 이 성당은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신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산이 192m짜리인데 그보다 더 높이 만들면은 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170 얼마입니까? 172.5m 주탑을 높이를 이렇게 제한을 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우디가 죽은 게 1926년이거든요. 2026년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이 되면은 가우디 100주년이 됩니다.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완공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랍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성당에 3개의 파사드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출입구를 말합니다. 파사드 가능한 출입구인데 출입구가 3개다 이 말이죠. 3개인데 예수 탄생을 나타내는 출입구, 예수 순환을 나타내는 출입구,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출입구, 이렇게 파사드가 3개 있다. 3개 있는데 가우디가 죽기 전에 완성했는 파사드는 예수 탄생 부분이에요. 예수 탄생 부분하고 성당 안에 예배드리는 곳, 그 두 곳이 세계유산입니다. 여기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가 세계유산이 아닙니다. 가우디가 직접 설계를 하고 손으로 만든 부분,
그러니까 예수 탄생 파사드하고, 그 다음 성당 안에 내부에 예배 드리는 공간하고, 그것만 세계유산. 그 뒤에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한 사람은 또 바야든가 뭐 딴 사람이고, 가우디 죽고 난 뒤에 1926년에 죽었으니까, 죽고 난 뒤에 한 몇 년인가 100년이 다 돼가는데 수많은 건축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공사를 해서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세계유산까지는 지정할 형편이 못 된다. 자, 제가 현장에 가긴 갔는데 못 봤던 작품이 요 사진입니다. 카사 비센스. 비센스라는 사람의 저택. 조금 이따가 이 사진을 여러 개를 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정말 화려하죠. 카사 비센스. 또 못 갔던 곳이 구엘 성당입니다. 구엘이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성당을 지었는데 이름이 구엘 성당이고 지하 예배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장식을 할 수 있느냐? 요 두 개를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미처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총괄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 역사 유적지구, 로마 역사 유적지구는 많은 유적들을 한때 묶어가지고 세계유산을 지정해놨고,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걸요, 이 보통 콜로세움이라고 그러죠. 콜로세움. 이탈리아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은 영어입니다. 영어식 표기 바로 콜로세우래. 콜로세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난 콜로세움을 갔다 왔지만 콜로세움은 안 갔어. 그건 아니죠. 또 이거는 로마에 있는 성당, 마조레 성당, 피렌체 성당. 보통 이걸 두오모라고 합니다. 두오모. 이태리에서는 두오모 하는데 큰 성당 이런 뜻입니다. 두오모. 그 다음 이제 피사 성당하고 사탑하고,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약간 기울어져 있죠.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건물이 로마네스크식 건물입니다. 앞으로 로마네스크라는 말이 혹시 나오거든, 로마 방식의 건축물,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로마네스크. 창문이 거의 없습니다. 창문이 있어도 작게 내놓고, 벽체가 두껍고 아주 튼실한 그런 건물이 로마네스크가 특징이다. 폼페이 유적지, 물로 세계유산입니다. 아말피 해안, 이거는 하여튼 바위 언덕에 마을을 형성했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그런 냄새가 늘 납니다만도, 이 집이 다닥 이래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이어져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저게 3층짜리 집 같기도 하고 5층짜리 집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을들이 해변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데, 그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 건물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요 3층에 방을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거처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큰 길이에요. 이 앞에 이 길이 큰 길이고, 길 건너편에는 큰 공원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카사 바티오
씨의 집이다. 근데 이 버스를 살펴봤는데 이게 두 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버스 두 대가 연결되어 가지고 시내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인구 몇만 명이고 200만이 안 되는 대구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도 여기 손님은 비교적 많이 탔어요. 대구선 요즘 시내버스나 봐도 둥둥 비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이동이 뭐가 많다 하는 건 그만큼 도시가 관리가 있다 하는 거겠죠. 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대구하고? 지붕이 없잖아요. 비 오면은 비가 그대로 밑에, 지하철 밑으로 스며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앞서는 거죠. 이건 지하철 입구고요. 까사바티오 집이고 그 옆에 있는 네거리를 한번 찍어봤는 게고요. 이게 까사바티오 집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봐가지고도 직선이 거의 없잖아. 직선은 인간의 선이요, 곡선은 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자기 작품 속에는 직선을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속에는 다 직선이겠죠. 속에는 가로나 세로나 기본 틀은 직선이지만은 겉에 장식은 전부 곡선으로 해놨다. 이거 방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내부를 보려면은 우리도 5만원 정도 더 내야 본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이거 내부에 물 궁금하게 하죠. 하지만 제가 포기를 했어요. 까사바티오 집이고요. 그 부분에 또 요런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우디 작품인가 알아봤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특이한 설계를. 이 도로에 가로등 한번 보십시오. 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어떻게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을까? 요것도 가로등입니다. 여기 이제 까사빌라의 집입니다. 까사빌라의 집인데 이 앞에 뭐 여잔지 남잔지 사람 석상을 하나 만들어 세우는데, 물론 나중에 세워놨는데 이 집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직선 아니죠. 파도 치는 곡선물. 이게 네거리 카드를 물고 있습니다. 카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우리나라를 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런데 우리를 안내했던 그 가이드가 이 집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하고 안내를 안 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집이 가운데 들어가면은 가운데 뚫어져 있다. 이거는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사진 찍어 놓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구나. 이 바르셀로나에 가자 하는 책을 현지에서 주문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와 있는데 이 책자에 이 사진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까사빌라라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속속들이 모를 뻔하고 지나갈 거예요. 까사빌라 집 앞에 인도 블록 이 전부 아주 조각을 해가지고 깔아놨는데 이게 가우디 작품이랍니다. 이 안에 뭐 서점을 열어놨던데. 자, 이제 구엘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엘은 백작이고 큰 부자고 가우디 같은 사람도 구엘을 못 만났으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구엘 공원은 원래 공원으로 만들었다기보다가 한 40몇 호의 그 단독주택을 세워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 채가 네 채밖에 분양이 안 되고 그 변경을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시에서 이걸 사들여가지고 공원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일로는 못 들어가요. 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오기만 하는데 들어가는 길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정문 왼쪽 편 집입니다. 지금 구엘 뭐 박물관인가 이러면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장식이 집 전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자, 들어가니까 이게 뭐 토굴같이 꾸며놨는데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어지는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이거는 물론 인공이지만도 자연인 냄새가 물씬 풍기죠. 구엘 공원. 구엘 공원에서 바르셀로나 시가지를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이쪽이 항구입니다. 이쪽이. 이 구엘 공원 입구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심되는 건물이 이제 이 기둥이 24개인가? 80개. 80개의 둥근 기둥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이 위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거 또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기둥만 이렇게 세워나고 천장 모습이고 이것도 천장 모습이고 이 지붕 위에 이게 천장택이에요. 천장택인데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다. 지붕 위에까지. 그래서 나는 저거는 무슨 집이라기보다 전망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이게 도마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예. 내려오면서 용의 발을 만지면은 뭐 행운이 온다 이런 말도 있네.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찍은 장면입니다. 여우의 지붕 위에 사람들이 보이죠? 자, 이제 가우디 성당으로 옮겨봅니다. 입이 벌어져가지고 할 말을 못 찾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다 만드느냐. 지금 보십시오. 공사주의다 하는 게 지금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특이한 장면을 봤는데 상당히 큰 쇠구슬, 테니스 공 정도 되는 굵은 쇠구슬을 굴리더라고요. 노인들이.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또 예수 탄생을 상징하는 파사드입니다. 현지에서 그 가이드 이야기를 내가 듣고 뭐 한다고 메모도 해봤지만도 저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수 탄생을 표현한 파사드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을 이 건물 파사드 3개를 그랬잖아요. 이 건물에다 다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순환을 표현한 파사드입니다. 좀 다르죠? 모습이 모양이. 예수의 영광을 표현한 파사드는 이쪽에다가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인데 이 안에 작은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놨는데 성당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기본이고요. 이 가장 가운데 중심되는 공간입니다. 이건 반대쪽이고 앞쪽이고 반대쪽이고 이 유리 케이스 안에 조화품을 이제 재현해놨는데 그거 사진 찍는다고 나는 무심코 찍었는데 내 얼굴이 그대로 같지. 이거는 이 글자 이것은 이거는 세계 각국어로 쓴 뭐라 하면 되죠? 왜 기억이 안 나네. 이 종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종탑 올라가서 찍은 부분입니다. 이 사진들이.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올 때는 가운데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뺑뺑 돌아오면서 돌면서 내려오는 그런 나선형 계단인데 얼마나 길든지 그리고 어둡고 괜히 올라갔다 싶은 게 올라올 때 다 그 입장료를 주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괜히 올라왔다 이거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싶은 게 뭘 알아야 뭐 면장을 한다고. 이거는 제가 그 부울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사진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요정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과거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들어요. 자, 시간이 거의 하면 벌써 다 됐는데 두 개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세계 유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들어보셨죠? 만 4,000년 내지 18,000년 전 구석기 시대 그림. 14,000년 가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쯤 됩니까? 물론 구석기인데 나라도 없었잖아요. 뭐 고조선 시대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지금 고구려 무슨 벽화 같은 거 남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기간으로 치면. 근데 이게 요거 하나만 세계유산이 아니고 알타미라 동굴하고 스페인 북부 구석기 시대 동굴 예술 이걸 한테 묶어가지고 세계유산을 지정했다. 요게 이제 부르고스 대성당입니다. 부르고스 하는 도시는 마드리드에서 한 북쪽으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부르고스는 도시 이름이고 대성당인데 이 성당이 스페인의 세계유산 중에 하나인데 346년이 걸렸답니다.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에 34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얼마 동안은 쉬었다가 하고 고딕 건축의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성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딕 건축이라 하면은 첨탑이 생각나죠. 첨탑이 수없이 많습니다. 첨탑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아치, 입구가 아치로 되어 있다. 네, 아치죠. 그리고 유리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그 고딕식 건물의 특징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첨두 아치와 리브 볼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고딕식이다. 왜 지금 첨두 아치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모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요 물이 톡 튀어나왔죠? 요게 첨두예요, 첨두. 아치는 아치인데 첨두 아치. 그리고 리브 볼트 하는 거는 지금 내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에 되는데 계산 성당에도 유심히 천장을 쳐다보시면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리브 볼트. 네, 이런 식으로 이 벽과 벽 사이를 갈비뼈 같은 모양으로 연결해 놔는 거. 이걸 리브 볼트라고 합니다. 리브 볼트. 그러니까 뭡니까? 첨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첨탑에다가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입구는 아치형이고 내부는 첨두 아치로 되어 있다. 첨두 아치, 리브 볼트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벽과 벽 사이를 둥근 갈비뼈 같은 그런 걸로 연결해 놨다. 갈비뼈 모양의 이런 건물을 고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산동 성당은 고딕식에 가깝지만 100% 고딕식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르고스 대성당,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346년이 걸렸다. 140 몇 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그라나다 파밀리아는 계속 공사 중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겠느냐? 배울 게 많겠죠. 많은데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계속
정진해라. 그러니까 막 다양한 거 온갖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 밀어나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은 그게 곧 나라를 위한 일이고 애호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전 바르셀로나밖에 안 봤지만도 굉장히 깨끗해요.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한 나라인데 이태리로 넘어보니까 제노아에 처음 내려보니까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 이미지가 확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그래야 자기 기분도 좋고 다른 사람 기분도 좋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은 젊을 때 건강할 때 아니 내같이 나이 많아가지고 빌빌 하면서 갔다 오고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했던 이야기는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보고 시간이 되면은 오늘 이야기는 말고 로마 쪽 이야기를 조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